안녕하세요. 2021년도 찾아가는 인생나는 교실 영남권 결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권 교육 운영 전체를 맡고 있는 시소랩의 진효용 팀장입니다. 오늘 결과 공유회를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공유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예술위원회 장용석 팀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그리고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올 한 해 돌아볼 수 있는 인터뷰 프로그램 2021년도 당신의 인생여행 교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시상식과 대구문화재단 주인님들의 마무리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영남권 결과 공유에 축하 말씀을 해주시는 장윤석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의 장용석입니다. 지난 5월쯤이었던가요? 멘토링 발대식 하면서 올 가을에 성과 공유대 할 때는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동일하거나 더 악화돼가지고 그럴 형편이 아니게 된 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한 분 한 분 방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를 넘기면서 얼굴들 뵀는데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렸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영남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체 멘티 기관이 30개인데 그중에 지역 아동센터가 26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멘토링 활동하시면서 많이 보람이 있으셨는지 하고 말입니다. 어, 대학생 청년들 아니면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만나 멋지고 좀 우아한 대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역 아동센터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선생님들 중에는 멘토링 진행하시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과 대화 나누시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라도 뭐 낙심을 하셨거나 혹시라도 회의가 들지나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꿈꾸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고 삶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절 탓도 있기 때문에 계절 탓도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택수 시인의 시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그랬다. 시란 쓸모없는 짓이라고. 어느 날 다시 아버지가 말했다. 기왕이면 시작했으니 최선을 다해보라고. 쓸모없는 짓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나의 슬픔이고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다. 이런 문장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멘티들 만나면서 느꼈던 작은 것들, 올 한 해 함께 하셨던 우리 멘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언제고 영남권 내려가서 인사 나누게 되면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윤석 팀장님 오늘 자리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쓸모없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멘토 선생님들이 멘티 친구들 처음 만날 때 내가 뭐 진영 하고 팀장,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조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그럼 이제 바로 2021년도 당신의 찾아간 인생여행 교실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 활동하신 멘토님 그리고 튜터님, 주임님을 모시고
인생나는 교실 멘토링이 어땠는지를 안 넘어갔어요. 들리시나요? 저희 쪽 음소거를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진 팀장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선생님들? 잠깐 안 들렸다고 전달 받아가지고. 들리신다고 저희 이성욱 선생님이 표시를 해주셨네요. 선생님들 다 표시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팀장님 오늘 자리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2021년도 당신의 찾아간 인생라인 교실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 동안 활동하신 멘토님, 티카님 그리고 주임님을 모시고 올 한 해 영남권 인생라인 교실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라인 교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우리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저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시솔의 진유령 팀장이고요. 올 한 해 영남권 교육 전체 진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성함, 역할, 그리고 몇 년 차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소영 튜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황소영이고요. 올해 튜터로 2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정원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고정원입니다. 올해로 멘토 3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덕원 멘토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도원입니다. 원래 1년 차이고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혜 주임님.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올해 인생라는 교실 담당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랜만에 뵙네요. 올 한 해 벌써 12월이 와가지고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어요. 어떻게 활동 마무리 잘 하셨나요, 선생님들 모두? 네. 한 분씩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다양한 현상들도 겪고 계시고 1년차, 2년차마다 다른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어떠셨는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아무래도 첫 활동이셨던 조동원 멘토님부터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원래 처음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멘토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저희 관점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 성장한다고 느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관점과 시선에 대해서 변화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하셨는지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변화하신 걸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이나 성인 대상으로 멘토링을 했는데요. 멘토로 활동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멘토링은 문제 해결이 아닌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매번 다짐하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들을 관찰하면서 잠재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주변 환경, 가정, 사회 등에 있고 문제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정말 순수하고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잠시 쉬고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아동 심리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양으로
심리를 파악하여 멘티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멘토링을 통해 저 자신의 성장과 손주들을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동원 멘토님께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조금 확장된 시간이셨던 것 같고,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멘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뭔가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 나를 되게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보셨다는 것에서 많은 애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멘토님 계실까요?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근데 처음을 열기가 어려워서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지금 되게 웃고 계시는 서도숙 멘토님께 인터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서도숙 멘토님, 잠시만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서도숙 멘토님. 너무 예쁘게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연결 한번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1년 차고요, 멘토. 네.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즐기면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그 같이 멘토 활동,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저의 어린 유년의 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하지 못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내 유년에 이런 걸 못했는데 같이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아이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유년 시절을 다시 느꼈다고 하시니까 뭔가 되게 청량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뭔가 멘토링 하시면서 기분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되게 기분 전환도 많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 많이 행복하셨던 게 느껴져가지고 답변이 너무 좋았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도지 멘토님 이어서 우리 고정원 멘토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3년차 멘토신데요.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선생님? 예, 저는 올해 활동한 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변화하는 한 해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진정한 멘토링도 느끼시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멘티들에게도 다가가는 방식이 좀 상담 형식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창의적인 활동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라서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또 재미있게 참여해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은 어느 날 이제 멘토링이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멘티들이랑 앉아서 좀 편하게 둘러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인도 이야기가 이제 무심히 나와서 애들하고 이제 무인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멘토링 할 때보다 더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너무 우셔서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뭔가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랑 좀 달라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내 생각이나 관점을 너무 아이들한테 주입하려고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편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서로 다른 부분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을 넓혀가는 게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늘 멘티들한테는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멘티들이 저에게 이제 깨우침을 준 것 같아서 저가 이제 인생 공부한 것 같아서 좀 고마운 멘토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올 한해 진짜 딱 3년 차이신데 선생님만의 멘토링의 의미도 찾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엄청 멘토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의미가 되게 큰 한 해였네요. 그래서 그 온라인 참여하고 계시는 멘토님들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희호 멘토님 2년 차신데요. 제가 멘토님이랑 작년에 되게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멘토님. 이희호 멘토님 올해 어떠셨나요? 영광입니다. 선택해 주셔서. 저는 팬부모 가정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었는데 평소에 얘들을 조금 많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차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짧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다른 멘토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볼게요. 3년 차이신 멘토님들께서 사실 좀 이야기 많이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이시잖아요. 3년 차 멘토님 누가 계실까요? 손을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으시겠죠? 어디 계시지? 최은혜 주임님 3년 차 멘토님 어떤 분 여쭤보면 좋을까요? 김사윤 멘토님. 김사연 멘토님이요. 역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또 한번 여쭤볼까요? 김사연 멘토님 자리 계신가요? 나가셨어요.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 김들 멘토님.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김들 멘토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들 멘토님 올해 몇 년 차 하셨는지랑 같이 올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2년 차거든요. 네, 근데 작년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처음 다 같이 맞아가지고. 왜냐면 학생들, 멘티들하고 이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격적으로 멘토링 정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하고도 인사를 어린이들, 중학교는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 어린이들 멘티들하고는 아무하고도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올해는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과자를 같이 먹을 때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멘토링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되게 정말 딱 직격으로 경험하신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이제 멘토님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봐서요. 우리 튜타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튜타님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저는 좀 변화를 많이 느낀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튜터로 처음 참여를 했을 때는 멘토님이 6분, 그 다음에 7개의 기간에 7개의 그룹이었는데 올해는 10분의 멘토님과 무려 20개의 그룹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첫 해보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처음에 멘토님들 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소모임 처음에 진행하면서 이런 거 왜 나오라고 하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멘토님들도 계셔서 정말 많이 위축되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해를 지나보면서 멘토님들이 저에게 따뜻함, 관심과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저도 마음을 많이 열었고 위축됐던 마음도 다 풀어지고 지금은 멘토님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변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튜타님께서 올해 키워든 변화시네요. 네, 맞습니다. 상황도 아무래도 사업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느끼시는 상황도 많이 바뀌셨고 그다음에 느끼신 그 마음, 심정도 오늘 한 해 동안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되게 약간 다이나믹한 한 해셨겠는데요. 네, 맞아요. 누구보다 사실 제일 다이나믹한 사람은 우리 최은혜 주임이신데요. 처음 만나셔가지고 인생여행 교실을. 최은혜 주임이 어떠셨어요, 올해? 네, 저는 올해 처음 담당을 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 정신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벌써 마지막 결과 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부족한 저였지만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 우리 멘토 튜터분들 덕분에 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변화하고자 다짐한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인생 나눔 교실 사업 목적 중에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인생 나눔 교실 하면서 삶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고 또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들어보니까 올 한 해 되게 변화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활동하고 이제 진행하시면서 의미도 많이 찾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인생나눔 교실 사실 맞이하면 뭔가 처음엔 당황하다가도 점점 끝나고 나면 이제 되게 엄청 의미를 많이 갖게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요거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채팅창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아니시면 손을 막 흔드시면 제가 딱 체크해가지고 인터뷰 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의사표현을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다 올해 지금 어떠신지를 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감은 이렇지만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막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무서웠을 수도 있고 했는데 우리 처음에 인생나눔 교실 처음에 하실 때 뭐 지원하셨을 때나 아니면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덕원 멘토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인생 산막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뭔가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던 차에 인생 나눔 교실을 알게 되었고 지원 기준인 인문적 소양을 쌓기 위해 먼저 퇴근길 인문학, 인생 산모작 인생 나눔 학교에 참여했어요. 멘토로 시작할 때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청과 공감하는 것은 알지만 새로운 활동이다 보니 앞서 걱정도 들고 손자 같은 아이들과 나눌 이야기 주제를 정하는 것도 많이 고민했고요.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아이들 상담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청 이제 상담 자원봉사라든지 가정부분의 보호위탁위원을 하면서 상담 봉사를 했는데 상담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또 배우면은 또 나누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을 한다는 이 멘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나눌 수 있고 또 사회의 어른으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등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원할 때는 좀 엄청 설레면서 지원했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초등학생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다 제가 또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멘토님과 함께 이제 멘토링을 같이 이렇게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업 내용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이제 다른 멘토님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하는 과정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이 정말 여러모로 좀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랑 멘토링이랑 또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할지도 좀 모르겠고 지원할 때는 좀 설렜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걱정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뭔가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새로운 걸 하게 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막상 준비를 하려고 하니 많이 걱정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른 멘토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른 멘토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네? 송태현 멘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몇 년 차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멘토님의 마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올해 2년 차입니다.
네, 2년 차로 활동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멘토님들이 저희 일하는 그 지역 아동센터에 오셔서 활동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제가 늘 있던 기관 지역 아동센터에서 퇴직 후에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만날 때는 늘 아이들하고 놀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지만은 또 막상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 아이들의 그 마음 눈빛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놀이를 한다는 그 마음은 잠시 잠깐 뒤로 이렇게 밀려나고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놀아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아이들의 얼굴들이 생각나고 눈빛들이 생각나서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아이들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진행하는 원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원예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안에서 식물과 꽃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잠시라도 좀 힐링하게 한다 할까? 또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임을 같이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조금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자신도 그동안에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지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아이들의 생각이나 또 이야기 또 작품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저도 거기에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인생 나눔에 제가 잘 들어갔다 또 저를 잘 뽑아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2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송태윤 멘토님은 사실 올해 그 멘토스쿨에서 사례 발표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도 되게 제가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정원 멘토님, 조정원 멘토님 모두 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그리고 앞에 나가는 시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시기도 하고 걱정도 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튜타님은 또 어떠셨는지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올해가 2년 차다 보니까 2018년도에 멘토로 활동하고 계셨던 멘토님 한 분이 권유해 주셔서 시작하게 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튜터로 활동했는데 그 해에 정말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튜터가 모든 멘토링에 다 참여를 해서 멘토님들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했었고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건 특히 포항 해병대 멘티들 만나러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 10회 동안 멘티들이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해병대 친구들 보러 가는 덕에 매주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소모임도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처음 만난 멘토님들을 첫사랑 생각하시는데 애틋하게 너무 생각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지금 멘토님들이 약간 질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들 자랑 많습니다. 뭔가 맞아요. 좀 황소영 튜타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라인 교실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8년도에는 사실 튜타님들이 다 같이 거의 100% 멘토링을 함께 나갔어요. 그리고 2인 멘토링을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업이 변화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멘토링을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하다 보니까 멘토 한 분, 멘토링도 멘티 인원도 작아지고 이렇게 변했던 게 약간 튜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멘토님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지은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조금 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저는 담당자라는 그 타이틀이 저한테 너무 크지 않았나. 물론 멘토분들과 튜터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해내주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해드리는 역할이긴 했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또 이제 저희 영남권 인생 나눔 교실을 이끌고 가는 게 많다 보니까 부담감도 사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인생 나눔 교실에 대해서 그 인생을 나눈다는 그 깊은 의미를 저부터가 너무 가볍게 바라보지 않았나. 제가 처음에 너무 그 단순한 멘토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와서는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맞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찾아간 인생나눔 교실 멘토링을 만났을 때 뭔가 되게 약간 낯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멘토링이랑 다른 형태였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른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만난다는 장면 자체가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계속 들여다 보니까 엄청 의미 있는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멘토링을 직접 이렇게 제가 만날 일을 많이는 없었는데, 그리고 멘토님들이랑 길게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관계라는 말 되게 요즘에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생나눔 교실에서는 너무 처음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이고, 이게 사실 인생나눔 교실 멘토링 사업이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세대 간의 만남을 통한 관계,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멘토님들끼리의 새로운 관계. 그래서 뭔가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의 경험을 하면서 낯선 관계들을 계속 맺어가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낯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는데 요즘 좀 많이 야박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바쁘다, 아니면 불편하다, 마음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낯선 관계에 조금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지 지금 단절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다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되게 특별한 사업이네요. 네네네. 그 인생나눔 교실 선생님들은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이번에는 최은혜 주임님부터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저는 처음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담당자라는 그 타이틀이 되게 컸는데, 담당자라는 자리에서 뭔가 선을 긋고 업무적으로만 인생 나눔 교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멘토링, 튜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멘토스쿨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기도 했고요. 인생 나눔 교실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튜터님 그리고 멘토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멘토 튜터님들처럼 누군가에게 인생을 나눌 수 있고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같이 활동하시면서 멘토님, 튜터님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임님. 애정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 답이었네요. 이번에 우리 고정원 멘토님 어떠셨는지. 3년 차니까 아무래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첫 해부터 올해까지 한 3년 동안 활동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근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연차별로 저의 태도나 멘토링이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차에는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가 멘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2년 차에는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좀 안 될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없어서 아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멘티들에게 멘토링 주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멘토링을 진행했던 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년 차에는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우리 멘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멘토링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좀 끊겼어요. 그래도 이제 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덕분에 멘티 수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멘티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멘티들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3년 차인데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이 뭔지 조금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서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멘토니까 이제 무조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멘티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나도 좀 이렇게 인생을 배워나가는 그런 경험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년차 멘토시고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를 모두 다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듣고 계시는 1년차 멘토님, 2년차 멘토님, 3년차 멘토님, 아 나도 그랬지 라면서 이제 막 같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멘토님 개인의 점점 뭔가 멘토링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도 느껴질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조동환 멘토님 어떠셨어요? 올해 첫 활동하시고 이제 그래서 뭔가 변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올 한 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멘티들의 변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폭력적이고 욕도 하던 멘티들이 멘토링 횟수가 거듭될수록 제게 마음을 열고 점점 멘티가 본래 가진 착한 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모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저 스스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참여하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과정에서 함께 했다는 그 말이 뭔가 멘티들과 진심으로 시간을 공유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게 막 아이들이 이제 욕설도 할 때도 있고, 막 갑자기 와서 막 때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애정을 가지시고 꾸준히 기다려 주셔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요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모임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 인생나눔 교실 활동에서 소모임이 정말로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묘미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멘토님들께서 멘티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지만 실제로는 멘토 활동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는 포인트는 소모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멘토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소모임에 대한 멘토님 생각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모임 할 때 같이 앉아 다른 멘토님들이랑 멘토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멘토링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멘토링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인문학적 소양을 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멘토링도 저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니 그 시간이 참 즐겁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로서 멘토링 활동도 되게 충실하게 해주신 것 같고 소모임도 되게 알차게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소모임 이야기를 하면 역시 투타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왜냐면 소모임 하니까 딱 투타님 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투타님 이야기 올해 어떤 걸 변하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멘토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개해주고 싶은 인생나눔 교실 멘토링이 생각이 났고요. 제가 인생나눔 교실 멘토링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한 멘토링이 바로 2학년 삼총사로 구성된 멘토링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멘토링 중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2학년 친구들이 욕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멘토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막 열심히 그리고 작은 건 하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막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멘티들이 그런 상황에 얼굴 한번 찡그리시지 않고 부드러운 어조로 멘티들을 타이르셨어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보였던 멘티들이 10회차가 되면서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평소 동화책을 잘 읽지 않던 멘티가 그날은 제 옆에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책 읽을게요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리고 이제 멘토링 마치면서 제가 멘티들한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멘토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 라고 물었더니 그 2학년짜리 멘티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재밌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았고 나갈 때 그냥 나가기 없기, 선생님 한번 안아주고 가기 이랬더니 한 명씩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고 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작은 녀석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고맙기도 했었어요. 인생 나눔 교실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디서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멘티들한테도, 멘토님에게도, 그리고 기간에도 저에게도 아주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게 10회차 동안 멘토님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통했던 게 아니었을까. 기관에서도 내년에 멘토님, 튜터님 꼭 다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멘토님들의 멘토링 일지를 봤는데 그 멘토링 일지에 멘토님이 이렇게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이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으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멘토님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돌이켜보면 그 연습장 귀퉁이를 찢어가지고 연필로 삐뚤삐뚤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적어줬던 멘티, 마지막 날 선생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라고 했던 멘티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간의 참여 후기에서 한 센터장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인생 나눔 교실 멘토님들은 학교 교사들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소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멘토님들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멘티들은 어른들의 따스함을 배우고 또 멘토님들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뭔가 이제 멘토님들께서 멘티들만의 멘토가 아니고 튜터님이 멘토이시기도 했네요. 맞아요. 이제 멘토님들이랑 있으면 뭔가 저도 지금이 사실 성인이죠. 성인이지만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나도 멘토님들 나이가 되면 이렇게 좀 멋있고 인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어른이 됐을까라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생 나눔 교실을 참여하게 돼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이런 생각을 제 나이 때는 좀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중요한 시점에 내가 어떻게 나이 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생 나눔 교실 참여해서 참 잘했다,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튜터님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 올해 한 해 이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인생 나눔 교실 튜터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멘토님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멘토님들처럼 나이 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멘토님들도 계셨고, 멘토님들이 먼저 어른으로 소통하려고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셨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먼저 베풀어 주시는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멘토님들 자랑 좀 해도 되지요? 그럼요. 그 먼 장거리를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대구에서 구미를 버스, 기차, 지하철로 멘토링 오셨던 우리 소영 멘토님. 저한테 오히려 기차 타고 오는 이 길이 여행하는 것 같아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12시쯤 출발하시면 집에 가면 저녁 8시가 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전 답사부터 멘토링 계획서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셨던 우리 박남숙 멘토님 계신데, 이 기간의 사정으로 멘토링이 시작도 전에 멘토링이 무산이 됐어요. 너무 죄송해서 우리 멘토님한테 말씀도 못 드렸는데 우리 멘토님이 쿨하게 공부한 셈 치면 되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멘토님 너무 멋지시죠? 너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승 멘토님은 무슨 일이든지 저한테 먼저 의논해 주셨고, 다른 멘토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100% 공감과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조에 맏언니 3년차 멘토님, 우리 정영희 멘토님이 계신데 맏언니로 신입 멘토님들 굉장히 살뜰히 챙겨주신 멘토님 계셨고, 오늘 소개드릴 우리 인생 나눈 노래를 멋지게 만들어주신 우리 한은교 멘토님,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정성으로 대해주셨던 정미숙 멘토님, 따뜻한 감성으로 멘티들을 만났었던 우리 김사연 멘토님, 열정의 아이콘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셨던 황원만 멘토님, 그리고 멘티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 멘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던 김은정 멘토님, 소녀 같은 감성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계셨던 홍경희 멘토님, 그리고 저에게 감동적인 마무리를 해주셨던 우리 조덕원 멘토님까지 모든 멘토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님들 감사합니다. 뭔가 박수를 한번 치고 지나갈 것 같은데. 감사해요. 뭔가 이제 황소영 튜터님의 그 사조에 대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그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사조 멘토님들 중에 뭔가 튜터님에게 마음을 전해주실 멘토님이 계실까요? 사조 멘토님 누가 계시지? 박남성 멘토님, 손 들어주셨어. 어디 열심히 가시나 봐요, 멘토님.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안 들려. 지금 운전 중이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박남승 멘토님. 음소거 해제를 해주셔야지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1년차 멘토 영남권 사조의 박남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저는 원래 처음이라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항상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소영 멘토님 만나서 늘 감사하고 또 작은 소모임을 굉장히 정성껏 해주셨어요. 우리 황소영 멘토님께서. 그래서 소모임이 한 번씩 쌓일 때마다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 같은 멘토님들 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셔서 제가 무사히 맞출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락권 4기 멘토님과 또 우리 황소영 튜터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멘토님께서 우리 황소영 튜터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혹시 뭐 한 분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멘토님 계실까요? 보이지 않네요. 근데 네? 제 생각에 근데 우리 4조 멘토님들 튜터 선생님 이런 커넥션만큼이나 사실 다른 조 멘토 튜터님들도 엄청 굉장히 끈끈하실 것 같아요. 혹시 튜터님도 괜찮고 멘토님도 괜찮고 올해 활동하시면서 뭔가 칭찬을 꼭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오늘 시간 우리 김정호 멘토님 누굴 칭찬해 주실 건가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핸드폰이시면 왼쪽을 이렇게 탭을 딱 하시면 음소거 해제가 됩니다. 김정호 멘토님. 들립니다. 아닌데? 안 들리네? 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하울링이고. 마이크 꺼야 돼. 김정호 멘토님. 김정호 멘토님 지금 들리지가 않아가지고요. 핸드폰 하고 계시. 됐다.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멘토님 휴대폰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면을 미시면 비디오를 끄시면 안 되고. 네? 방금 해제가 됐었는데? 됐다!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볼륨은 최대 키워져 있거든요. 될까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김정은 멘토입니다. 네. 잠시만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요. 선생님,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김정호 멘토님. 네? 성환이 멘토님. 성환일 멘토님 자리 계시죠? 네, 성환일 멘토님, 올 한 해 칭찬해주고 싶으신 선생님 있으실까요? 활동하시면서 이분 참 고마웠다. 예? 올 한 해 안 들렸어요. 인생나는 교실 활동하시면서 이분 참 칭찬하고 싶다, 고마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2년차로서 네. 지난해에까지 하면서 같이 한 이향숙 멘토라고 담도에 있습니다. 네네. 그분은 연세도 참 좀 들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멘티들을 잘 다스리고 또 멘티들이 너무 어린 유치원이라도 잘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2년을 같이 봤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제 못 한다고 내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저도 사실 이 멘토 생활 2년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왜냐하면 기관에 의해서 뭐 통제가 되든지 이런저런 해서 좀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또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외국 다문화 그 센터에 좀 그래서 그 어린 그 외국인, 아랍인 이거를 볼 때 참 우리가 거기에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년에도 좀 가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향숙 멘토님을 뵈시면서 뭔가 멘토님 서로 의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이런 면은 배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자리에 이향숙 멘토님은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한 분만 더 칭찬을 우리 들어볼게요. 박일호 멘토님. 안녕하세요. 올 한 해 활동하시면서 어떠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멘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멘토를 당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아이들의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듣지 않고 게임이나 하고 엉뚱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10번 정도 걔네들을 만나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 세상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이 빨리 철이 듭니다. 어떨 때는 어른보다 더 눈치가 빠르고 어떨 때는 아주 영악할 정도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저는 안쓰러웠어요. 좀 더 저롱 부리고 좀 더 사고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지역 어린이 아동센터에 와서 이런저런 눈치를 빨리 배웠구나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결정적으로 이제 바꾸게 된 것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상대로 뭔가 좀 가시적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전시회를 열었어요. 조금 과할 정도로 좀 이렇게 무자들을 투입을 해서 성인들의 전시회 못지않는 그런 전시회를 나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계시던 튜터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케이크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축하해 주시기도 하는 등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날 얘네들이
우연찮게 이제 저녁 시간에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모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내내 그 마스크를 끼고 있던 아이들이 어서 얼굴을 온전히 다 보지를 못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주제는 이제 르네상스 미술을 흉내 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 르네상스 미술의 라파엘로라는 작가가 그린 아기 천사의 모습이 있죠. 날개 달리고 통통하게 예쁜 아이들 말이죠. 얼굴이 그 빨간 아이들. 바로 걔들이더라고요. 앉아있는 아이들 보니까. 천사더라고요, 천사. 저는 천사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서 사회적 때를 묻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번 필터링 되고 정화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지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제 아이들에게 혼이 났습니다. 이제 나오면서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한 녀석이 와서 선생님 담배 냄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저는 멘토링을 당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이들의 세상에 막 입문을 했습니다. 그 세상은 참 맑고 아름다운 세상이었고요. 저는 그동안 60 넘은 인생이 다시 한번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뭔가 이제 박일호 멘토님 제가 결과자료집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라파엘로 사진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이 보는 멘티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막 이런 거 저도 되게 느껴졌고, 그리고 뭔가 되게 그 방금 말씀하신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뭔가 마지막 날 엄청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같이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 한은규 멘토님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뭘 볼 거냐면은 그 한은규 멘토님이 그 인생 나는 교실 노래를 만들어 주셨다고 지금 황소영 튜터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를 지난번 멘토스쿨에서 김사윤 멘토님이 워크숍 진행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제가 이 워크숍에서 꼭 오늘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멘토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멘토님들도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생 나는 교실 노래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한은규 멘토님 노래 너무 좋죠. 이게 인생 나는 교실 취지랑 딱 맞는 가사였고 그 전체 과정 보면서 뭔가 되게 약간 감동스러워서 처음 영상 볼 때 살짝 저 울었어요. 사실은 이 노래 만든 과정 우리 멘토님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은규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랑 이거 만든 과정 사실 영상으로도 보긴 했는데 실제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노래 아이들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멘토님께서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 나눔 교실이 그 1년차 멘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뭘로 가지고 아이들하고 멘토링을 시작할지 참
난감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인생 나눔 교실에 그 어떻게 멘토링이 진행되었는지 매년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주제곡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노래에 맞춰서 노래 안에 배경을 깔고 인생 나눔 교실이 어떻게 활동되었다는 그런 것만 있지. 그 인생 나눔 교실이라고 하면 딱 이 노래가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같이 섞여서 저희가 멘토링을 했거든요. 근데 이래 학년이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에다가 그를 두고 중점을 두고 멘토링을 시작할지는 참 난감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했는 거는 어쨌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멘토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멘토링 그 영남권 주제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놀이를 통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에 우리나라 그 엄계 5음계를 주사위에다 적고 숫자 1, 2, 3, 4를 적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주사위 던지고 그 주사위에 있는 음표 그리고 숫자 적고 해서 노래가 나온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어른들이 작곡을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참 어려웠을 건데 아이들이 자기가 노래를 통하면서 만든 곡이라서 그리고 쉽게 이 노래가 완성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했고 다 만들어주고 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저는 어쨌든 음악을 공부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공부한 사람인데 아이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낸 악보를 제가 손으로 적으면서 너무 예쁜 곡이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틀어줬을 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자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만들었다고 여기가 내가 만드는 부분이야라고 아이들도 부모님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 가사도 제가 할 적에 아이들이 저 나눔을 하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소소하게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씩 추려서 가사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저도 처음에는 참 걱정을 많이 해서요. 이게 과연 이 멘토링이 이 노래가 정말 완성될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너무 좋게 나와서 이 아이들이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 던져낸 악보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곡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제가 그 모토가 우리는 하나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멘토링 그 노래의 주제곡도 주제 제목도 우리 함께였거든요. 그게 맞게 잘 만들어주고 아이들도 자신 있어 하고 자신감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마지막에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음원으로 나오면 뭐라 그러나 그거 저작권이 아니야. 그거 넣으면 자기네들 돈 나눠 달라고. 그래서 잘 끝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터님도 항상 저한테 용기도 너무 많이 주시고 잘할 수 있게 저한테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뭔가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멘토님. 네.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거 누가 부른 걸까요? 5학년 학생이 불렀습니다. 5학년 직접 멘티가 부른 걸까요?
네네. 오, 진짜 의미가 엄청 있는 노래네요. 완성을 아예 정말 아이들이 다 한 노래였구나. 감사합니다, 멘토님. 쭉 들어보니까 올 한 해 멘토님들한테 가장 고마웠던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요 멘토님들 사이에도 있지만 멘티들인 것 같아요. 멘티들을 만나면서 감사함도 많이 느끼시고 감동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가장 인생나는 교실 하길 참 잘한 게 멘티를 만나서 참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원 멘토님께서는 언제 우리 인생나는 교실 하길 참 잘했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상담하는 아이들과 또 멘티로 만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멘티들한테 이제 잘해줬던 것보다는 못했던 게 더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멘티들 이야기도 공감해주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작은 씨앗 하나는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참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원 멘토님. 네. 저희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고 멘토로서 인문적 소양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막연히 생각하던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멘토님들이 인생나는 교실을 해주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혜 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저 나름의 인생의 방향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고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멘토님들의 인생과 또 튜터님들께서 해주시는 말들을 듣고 저 또한 한 명의 멘티가 돼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 나눔이었기에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제 짝꿍 이진희 주임님께도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진희 주임님과 함께여서 다행이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언제 돌아보더라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희 주임님께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을 같이 이끌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저희끼리도 인생을 나누면서 소중한 인연을 얻은 것 같습니다. 멘토, 튜터, 멘티뿐만 아니라 담당자였던 저희까지 모두 함께 만들어간 인생 나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인터뷰 가고 있어서 온라인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을 제가 불러드리면 답변을 잘해 주실까요? 김정인 멘토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년차 멘토고요. 네. 예, 작년보다는 올해 활동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10회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저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좁았다고 하나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상자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제가 처음에 기획했고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좋은 멘토님들 또 이제
저희 이제 3주에 김현우 튜터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멘토링을 진행했지만 저 나름대로 그 다른 멘토님들, 튜터님을 통해서 제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나 경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또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또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는데요. 그런 기회가 오면 또 제가 올해 또 작년에 그런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멘토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희 멘토님.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전상준 멘토님 들리시나요? 전상준 멘토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올 한 해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어요, 반갑습니다. 멘토님? 예, 뭘 말씀드리면 될까요? 올 한 해 활동 어떠셨는지, 멘토로 활동하고 나니 어떤 기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2년 차고요. 그래서 조금 목표를 아주 적게 잡았습니다. 마침 만났는 멘티들이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오면과 같이 십자시를 했는데 목표를 우리 조금이라도 뭔가 실질적으로 멘티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좀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국어학하는 과목을 가지고 정년퇴직까지 가르쳤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말도 중요하지만 아마 더 중요한 것은 글쓰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기초적인 글쓰기,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생활문 쓰기 이와 같은 걸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애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것을. 그런데 제가 글 쓰는 데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차 한 해차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가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같이 교감을 할 때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 나눔 활동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암만 나이가 많아도 어린 학생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 차씩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제 나름대로 보람 있게 보내는 멘토링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멘티 선생님들도 멘토링 선생님들도 멘토링 하실 적에 다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또 저 나름대로 느낌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좋은 거를 주고 싶으셨던 멘토님 마음이 되게 느껴졌어요, 멘토님. 네. 뭔가 저는 사실 인생나눔교실 워크숍이나 행사 진행할 때마다 이제 멘토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진짜 따뜻해지고 괜히 가끔 울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되게 몇 번이나 약간 마음이 따서져가지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은 조금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의 질문은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의 멘토링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지원 섰을 때 아니면 뭐 발대식 할 때, 멘토스쿨 할 때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때마다 그 단계 때마다 선생님들의 생각이 많이 변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멘토란, 멘토링이란을 정리해 보고 가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멘토랑, 멘토링이란 어떤지 조덕원 멘토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멘토란 그 멘티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면서 멘티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인생 나눔 교실의 멘토링이란 멘티와 멘토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멘티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멘티와 멘토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멘토링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고정원 멘토님. 그 다른 멘토링하고 다르게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이란 멘티들과도 하지만 멘토들과도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소모임을 통해서 여러 멘토님들의 인생을 나누고 배우는 그런 시간도 저에게는 참 의미 있었거든요. 네. 저에게 인생 나눔 교실의 멘토링이란 나눔과 사랑이다. 멘토님들이 멘티에게 나눔과 사랑을 베풀고 또다시 멘티에게 사랑과 나눔을 받는다. 이것이 멘토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멘토와 멘토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가슴 따뜻함을 선물 받는 그것이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인생 나눔 교실의 멘토링은 세대 간 소통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멘티들에게 부모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면 앞으로의 나이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멘토님들께서도 멘티들과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 나누면서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인생 나눔 교실 참여하시면서 성장과 배움의 시간으로 모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좀 길었죠. 다른 선생님 이야기 같이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올해 이 1부 마칠게요. 황수영 튜터님부터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멘토님들 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정원 멘토님. 저는 이제 3년차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씨앗 하나를 던져주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조덕원 멘토님. 네, 저도 이 자리에 일단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제로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셨던 그 멘토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이 남는데 제가 멘토가 아니고 멘티였던 같은 느낌도 들면서 저는 실제로 이번 인생 나눔 교실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은혜 주임님. 이번 결과 공유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장에 계신 멘토 튜터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계신 분들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1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부 휴식 시간을 15분 정도 갖고 2부에서 만나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수상자가 있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수상 소감 질문할 거니까 꼭 다시 돌아오시고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3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쉬시고 편하게 계시다가 다시 저희가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면 얼른 돌아와 주세요. 네, 1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